지난 29일 김해 한 비철금속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는데요. 현장에는 폭발 위험 물질이 많이 있어 소방당국이 물 대신 모래를 덮어 진화에 나서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경남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11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국 기록이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 여부가 파악되지 않거나 부모와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 온도인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마감 하루를 앞두고 모금액은 106억 8천여만 원을 기록해 7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업과 농촌이 공존하는 밀양시가 올해 현재의 삶을 지키는 행정과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김해 한 비철금속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공장 건물 4개 동이 불에 탈 만큼 피해가 컸는데요. 현장에는 폭발 위험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소방당국이 물 대신 모래를 덮어서 불을 끄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공장 건물 사이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곳곳에 남은 불씨를 잡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불이 난 곳은 김해시 생린면의 비철금속 제조공장. 지난 27일 저녁 6시 50분쯤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잇따라 발령했고 화재 이틀째 아침부터 장비 9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4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특히 내부에는 물과 접촉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300톤가량이 쌓여 있어 소방당국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성상 우리가 주수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루미늄 소화는 가장 이상적인 게 건조사를 동원해서 소화를 하는 방법과 평창질석을 이용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장비와 건조사를 이용해서 화재를 완진할 계획입니다. 불이 난 공장은 산림과 맞닿아 있어 29일 저녁 한때 산불로도 확산됐습니다. 다행히 대형 산불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해 경남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11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신입생 1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11명 가운데 6명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 출국 기록은 확인됐지만 아이의 안전 여부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은 이중 국적으로 다른 나라의 여권으로 출국했는지 또는 국내에 머무는지 조사 중입니다. 나머지 4명은 부모와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신입생은 11명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11명 모두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출국해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 온도인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0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종료를 하루 앞두고 모금액 106억 8천여만 원을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경기 침체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업과 도민들의 꾸준한 참여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방도시의 행정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과 농촌이 공존하는 밀양시는 올해 현재의 삶을 지키는 행정과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안병구 밀양시장은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2026년 밀양시정의 핵심 전략을 밝혔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6년 밀양시 본 예산은 약 1조 1천억 원. 첫 1조 원을 넘기며 예산 구조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복지와 돌봄, 교육처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산업과 물류, 인재 양성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도 투자를 병행한다는 전략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월세, 전세, 이자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도 눈에 띕니다. 예산 부분은 현재와 미래에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밀양시가 이제 기존에 우리 다른 도시들보다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복지 부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지 예산은 현재를 위한 예산입니다. 밀양시가 가장 고민하는 과제는 인구. 정주 인구 감소 속에서 밀양시는 체류형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해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축제와 물축제, 문화도시 박람회, 스포츠대회 유치까지 월 평균 47만 명에 달하는 생활인구를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주 인구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이제 인구의 관점이 체류형 생활 인구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정주 인구나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도시의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다. 아무튼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중심축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확보했고 수소, 첨단 소재, 식품 산업까지 산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업화도 하고 어쨌든 생산도 이루어지고 또 물류 기능, 또 인력 양성 기능 이번에 폴리텍하고 연계해서 또 그 안에 또 주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모든 산업과 주거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만들 이제 예정이고요. 이와 맞물려 지역 수건이었던 한국폴리텍대학 밀양 캠퍼스 설립도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458억 원.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1년에 한 1,800명 정도 교육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수급 문제가 해결돼서 기업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 정주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교통 여건 개선도 속도를 냅니다. 김해 밀양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부산 신안과 가덕도 신공항을 잇는 물류축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생활과 산업, 인구와 미래를 동시에 설계하는 2026년 밀양시정. 도시 방향을 관리가 아닌 전환해 두겠다는 밀양시의 선택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단일화 절차를 밟았던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가 후보 이탈 등 진통 끝에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연대는 30일 경남교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여론조사와 토론회, 2차 여론조사를 거친 결과 권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소감에서 경남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경남에는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경남을 교육 때문에 찾아오게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함께 최종 경선에 나선 최병헌 전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에게도 감사함을 전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연대 출범 당시 확약시부터 함께했던 최혜범 전 창원대 총장과 김광섭 전 경남교총 회장도 자리했습니다. 2차 여론조사의 후보별 지지율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류제국 연대 대표가 선거 여론조사기관 주식회사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경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102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번 주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신성범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담은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교정시설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이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교정시설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훈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만나 함안군 칠원읍 인근 남해고속도로 칠원 창원 구간 건설과 칠원 하이패스 나돌목 추가 설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설계 반영은 어렵지만 공사 중 또는 공용 중 사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함안군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칠원 분기점에서 창원 분기점 구간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정체 해소와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조사 방법과 절차에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 구조로 인해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지역 균형 발전 요소로 반영되면서 지방 소멸을 예방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합천군과 합천축협이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인 합천 황토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합천 황토 한우 초매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9일 합천축협 스마트 한우 경매 시장에서 열린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지역 관계자, 한우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아지 274마리가 출품돼 경매가 진행됐고 합천 황토 한우 브랜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한우 개량과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통해 지역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부산 금정산에서 국내 야생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멸종위기종 담비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준비단은 최근 금정산 일대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 40여 대를 통해 담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비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육식동물로 작은 설치류부터 비교적 큰 먹이까지 사냥하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도심 주변인 금정산에서 민감한 야생종 담비가 발견된 것은 하위 먹거리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준비단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국립공원 개소식을 앞두고 금정산에서 포착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모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제21회 영화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부산 전역으로 무대를 확장하는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영화의 전당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이현정 집행위원장을 재신임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